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실 수 있는 전화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02-6676-0321번입니다. 321번 기억하시고요.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다가 고민 생기시면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투자 시장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어떤 시장이 화랑기가 되건 또 시장이 뭐 좀 침체를 겪건 우리 조정 기간이라는 걸 되게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을 갖추고 있는 조정 기간을 기다리는 것보다요. 여러분 정말 똑똑한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그 하염없이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철저한 준비를 가지고 오히려 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정할 수 있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든든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고민 꼼꼼하게 진단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클리닉 상담이고요. 사연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 82제곱미터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조합원들이 원하면 평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조금 더 큰 평수를 신청할까 고민 중입니다. 최근에 소형이 인기던데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군요. 자, 개포주공 4단지 조합원이시군요.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82제곱미터 보유를 하고 계신데 조금 더 큰 평수는 어느 정도 면적 생각하시나요? 31평이나 네. 34평이요. 31평 아니면 34평 신청할까 고민 중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듣고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랑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볼게요. 자,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를 갖고 계시네요. 예. 네. 아까 보니까 이제 실거주 목적도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해 놓으신 거는 20평대를 신청해 놓으신 거고, 예. 그렇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작은 듯해서 지금 30평대를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거주, 그게 네. 추천이라서 네. 만약에 안 될 경우 아. 실거래를 하고 싶은데, 네. 자, 일단은 먼저 결론부터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예. 제 생각에는 실거주 목적도 있으시니까요. 예. 좀 30평대로 하실 수 있으면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이제 평수를 산정을 할 때 거주 평수건 투자 평수건 일반적으로 20평대가 있고 30평대가 있고 이제 40평대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 30평대, 지금 아까 뭐 31평, 34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즘 나오는 이 30평대는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게 플러스 알파라는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면적에 대한 부분의 면적과 구조가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다 보니까 알파룸도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확장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내부 면적이 40평보다 더 큰 면적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30평대가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40평대의 수요자까지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물론 가구가 분화가 되고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추세에 맞춰서 무조건 20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20평대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내가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갑니다.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한 10년 이상 거주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 20평대가 약간 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수요자들은 또 어디로 가냐면 30평대로 또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30평대 평수는 위에서 내려오는 수요도 충분히 흡수를 할 수가 있는 평수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평수에 대한 수요자들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파트라는 주거 시장이 형성된 지역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평형대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30평대 아파트, 특히나 이제 강남이라는 이런 특수성을 조금 지니고 있는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평대에 대한 월세 수요도 충분히 많고요. 특히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분양가를 거의 분양가 상회하는 그런 전세가도 형성하는 지역과 단지들이 의외로 많은 곳이 지금 강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개포지구도 전체적으로는 대규모 주거 타운이 형성되는 곳이잖아요. 그죠? 예. 강남이라는 특수성, 또 강남이라는 학군, 강남이라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2만 세대 이상의 나중에 제일 대규모 새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곳.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반드시 30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형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라면은 이왕이면은 거주까지 하실 거니까, 직접 거주까지 하실 거니까 30평대로 갈아타실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예. 그러면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31평이 있고 34평이 있다고 했거든요. 네. 어떤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우리가 약간 이 틈새 평수 있잖아요. 예. 요즘 이제 틈새 평수가 많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그래도 사람들한테 익숙한 평수를 갖고 있는 게 조금 좋아요. 우리가 사람들한테 익숙한 평수는 아무래도 31평보다는 34평에 많이 익숙하잖아요. 예. 예, 그거 좀 익숙한 걸 갖고 계세요. 그래야 나중에 환금을 하거나 임대를 놓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과 잘 상의해서 좋은 결정 내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소형이 인기이긴 하지만 지금 상담 나눈 내용처럼 지역에 따라서 중대형이 인기인 곳도 있습니다. 선호도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별로 어떻게 좀 달라질까요? 네, 먼저 대형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대형 평수가 최근에 이제 공급이 원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대형 평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의견도 여러 군데서 나오긴 하는데요. 네. 사실상 되게 국지적으로만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 평수에 거주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자본도 좀 갖추고 있고 또는 어느 정도 이제 그 거주 연령대가 네. 비교적 조금 고령 측에 속하는 경우가 많이 대형 평수 좀 선호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오히려 젊은 층들보다도 더 가까운 곳들이 많아야 돼요.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왜냐하면 자가용 운전의 불편함을 또 느끼고요. 또 몸이 아프면 또 바로 옆에 병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 일정한 특수한 조건, 다양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대형 평수는 조금 수요자가 가서 줄어드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방금 상담자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30평대에 대한 중형 평수에 대한 수요자들은요. 아까 그 앞서 시청자분이 상담해드린 게 거의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40평대에서 내려오는 수요, 20평대에서 치고 올라오는 수요들이 전부 다 30평대를 중심으로 모이니까 그 평수는 당분간 이 시장을 되게 주도하는 그 평수가 될 것이고요. 예. 또 소형 평수, 특히나 20평이나 20평대 미만 같은 경우는요. 좀 지역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도 만약에 20평대 이하로 내려가는 소형 평수를 생각하신다면요. 이건 철저하게 업무타운 주변에 붙어야 된다는 것이 돼서 네. 부동산이 이렇게 평수로만 나눠서 보더라도 지역을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또 금액에 따라서도 완전히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또 내가 앞으로 목표로 하는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진다. 다양한 케이스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형대별로 접근 지역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클리닉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이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십시오. 네, 부동산 투자가 처음이신 분들, 투자의 방향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포트폴리오 상담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2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서대문구 부가연동 두산아파트와 중구 신당동의 삼성아파트, 그리고 분당구 야탑동 탐마을 경남 아너스비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 82제곱미터인데요. 이 세 곳 중 어디를 사는 게 좋을까요? 보내주셨군요. 일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세 군데나 보셨어요. 네네. 예. 네, 원래는 그 분당을 주로 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주위에서 그래도 서울을 투자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얘기를 해서 서울도 이제 그 후보에 넣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투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니까 여유자금도 2억이고 거주 생각은 없으신가 봅니다.
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투자로만 보고 있고 예. 분당 같은 경우는 당장은 아니지만 추후 실거주 할 수도 있어요. 실거주 생각도 있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두 거리가 뚝뚝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이 전문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원래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네. 아파트를 선택을 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조금 마음에 가시는 거는 지금 분당 쪽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실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실거주로, 네, 추후 실거주도 생각하고 있어서 네. 이게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리모델링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런 것도 있어서 네, 분당으로 마음은 가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은 네. 우리가 이제 실거주를 포함한 투자 개념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지역의 선택을 달리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지도를 막 급하게 찾아보니까 네. 세 곳 모두 지금 역세권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순순히 투자 목적으로 볼 때 제가 나가는 답변하고 네. 향후 실거주까지 포함해서 내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나간 답변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역이 언체 지금 분산돼 있어서 사실 저도 지금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분당까지 가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이렇게 그냥 이 서울 지도를 일단 놓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있어서 네. 또는 물론 투자라는 개념도 쓰지만 이제 실거주를 어디를 선택할까라는 개념을 볼 때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분당의 일단 한번 특성을 한번 볼게요. 분당의 특성이 어때요? 분당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분당 스스로 결정하나요? 아니면 서울의 강남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나요? 서울 강남권의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분당은 항상. 네. 그죠? 네. 서울의 강남권 가격 또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 줘야 분당은 어차피 아파트로만 구성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그죠? 네. 분당의 아파트 가격이 따라 올라가고 근데 반대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주춤하거나 약간 하향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서울의 하향 그래프 곡선의 폭보다 오히려 분당의 폭이 더 크게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 왔단 말이에요. 신도시 조성된 이후에. 그죠? 네. 그래서 실거주 목적이 없다라면 사실 서울 부동산하고 분당 부동산하고 어떤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특성, 지역적 특성이 명확하니까 따라가는 것보다는 내가 앞에서 선도해가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나는 실거주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주 생활권이 경기도고 사실은 분당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실거주.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투자가 아니고 내가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네. 익숙한 데 가야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활의 안정을 기본적으로 확보를 한다는 거죠. 그때는 네. 분당이 가도 좋아요. 그런데 이후에 어쨌건 지금 상담 주신 시청자 당사자분께서는 분당에 욕심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어쨌거나 투자적인 가치로 봤을 때 누가 더 좋아요라는 걸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기준으로 그냥 답을 딱 드릴게요. 네. 그 기준으로는 일단 서울입니다. 네. 그럼 서울 중에서 이제 두 곳이에요. 하나는 부가연동이었고 하나는 신당동이었죠. 네. 자, 그러면 두 군데 모두 역세권이에요. 두 군데 모두 역세권이고 두 군데 모두 또 공통점이 있네요. 나를 둘러싸고 내가 이렇게 있다라면 주변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신규 네. 아파트들이 입주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부가연은 보니까 신규 아파트들이 입주를 끝낸 곳에 안쪽에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신당역에 있는 이 신당 아파트는 보니까 신당 청구역 쪽에 있죠. 이 아파트는 보니까 신당 8구역이 아직 공사를 안 했어요. 그죠? 네. 입주하려면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입주 효과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네. 이 부가연에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아현역 쪽에 역세권은 역세권인데 단일 역세권이고 신당동은 보니까 청구역 여기는 역세권은 역세권인데 더블 역세권이고 일단적으로 단일 역세권의 단지와 더블 역세권의 단지를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더블 역세권의 아파트 가격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서울에서도 어차피 지금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본다라면은 하나의 조건에서 더 갖추고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나한테 미래 가치를 상승시켜 줄 수 있는 동력이 주변에 바로 있는 그 단지를 선택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여져서 신당 쪽에다가 조금 더 우세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투자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정리가 좀 되셨어요? 네네. 근데 네. 대표님 혹시 매수를 한다면은 네. 언제쯤이 괜찮을까요? 아, 매수 시기요? 네. 매수 시기는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지금 시장이 약간 조정기가 아닐까 고민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냥 1년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여름이 대표적으로 비수기 시장에 해당되고요. 현재 시점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가격이 많이 급등해서 이 조정기가 지금 언제 들어올 것이냐가 사실 많이 고민이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실거주 차원에서 갖고 있건 아니면 도심권을 좀 접근을 하건 올해 하반기에는 들어가셔야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해하셨던 매수 시기까지 조언을 드렸으니까 잘 조율해서 전략 한번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지금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0321번이고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십시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송 중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지금 성동구에 살고 있고요. 네. 은공동에 아파트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네. 행당동에는 또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는 전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주소를 정확히 알려주시겠어요? 예, 은공동 대림강변 아파트요. 거주하시는 곳은 응봉동의 대림강변 아파트. 예. 그리고 전세를 주고 있는 곳은요? 행당동 신동아 아파트요. 행당동의 신동아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예. 네네. 보니까 바로 건너편에 있네요. 네네.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예. 지금 제가 양도소득세 때문에 네. 기존의 아파트를 팔려고 하거든요. 근데 올 10월까지 그걸 팔아야지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세금 면제가 되더라고요. 기존 아파트가 응봉동 아파트인 거죠? 네네. 예.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거를 팔고 지금 성동구를 안 떠나고 그냥 행당동이나 은공동 쪽에 네. 다시 아파트를 살까 하거든요. 거주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으시겠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궁금하셔서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질문을 이해했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같은 곳에 비슷한 곳에 아파트를 구입을 하셔서 좀 일시적 2주택인 상태시네요.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절세를 활용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투자 방식입니다. 그것도요. 네. 그래서 아주 지금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또 같은 동네에서 이제 어떤 아파트를 살까 고민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자, 공교롭게도 참 바로 맞은편인데 일단은 현재 그러니까 이 행당동에 있는 신동아가 신규로 구입하신 거고 네네. 현재 대림 강변이 기존 주택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2018년도 언제라고 그러셨죠? 올해? 10월까지 팔아야지 되고요. 올해 10월까지가 이제 3년이 되는 해네요. 네네. 그러면은 일단 신동아 아파트를 구입할 때 했을 때 이때 거주 요건은 없는 상태에서 구입한 거네요. 그죠? 네네. 여기서도 또 재테크가 한 번 더 나오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처분하시는 거 맞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러니까 주택을 활용한 1주택을 활용한 가장 좋은 재테크의 수단이 바로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 시청자분처럼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네네. 네, 특히나 더 좋은 조건을 가지신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작년 파리 대책 이후부터는 우리가 비과세를 요건을 갖추려면 거주 요건 2년이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다행히도 신동 아파트 구입하신 시점이 보니까 이 거주 요건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을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거 10월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처분 시기도 나쁘지 않네요. 처분한 시점도 좋을 것 같아. 처분하시고. 네네. 문제는 이제 이곳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를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곳에서 보실 때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응봉동이나 행당동 일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가격대가 형성되고 오른 거 보면은 응봉동, 행당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옥수동, 금호동, 그다음에 응봉행당 이렇게 좌에서 우측으로 오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가격이 제일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고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횡단면적인 그 가격대 가격 구성을 조금 보였다라면 이제는 이렇게 길이로 가격대가 조금 형성되는 시장도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네네. 자, 이게 한강 건너면 강남이에요, 그죠?
예, 예. 근데 강남 가기 전에 성수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성수동이 기존과는 다르게 우리가 꼭 옥수동이 가격이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었는데 가격이 비싸진 것처럼 네. 성수동도 이제 가격이 비싼 곳이 아니었는데 가격이 비싼 곳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또 저 위쪽에는 어디가 버티고 있냐면 왕십리하고 청량리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또 이 종단면, 그러니까 길이 남북으로도 딱 끼면서 기존에는 좌에서 우루만 형성되는 가격의 효과를 받았다면 이제는 밑에서 올려주고 위에서 내려주는 이 가격의 효과까지 받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역 선택 잘 하셨고요. 이 지역 내에서도 이왕이면 이곳이 보면은 아파트가 조금 많이 이루어진 곳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특성을 살려보자고요. 아파트가 주로 시장을 형성한 곳에서의 특성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곳이 주택가다 그러면 이곳이 재개발하겠네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아파트는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가장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즉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가치잖아요. 네네. 그럼 아파트의 개발 가치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단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런 단지를 추가적으로 내가 갖고 있어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요 바로 밑에 보면 대리밀차 있잖아요. 응봉 대리. 네네. 이거 지금 초등학교도 가깝고 중학교도 가깝고 역도 가깝고 거기다 또 재건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네. 요걸로 딱 갈아타시면 되겠어요. 네. 별로 마음에 안 그러면- 드세요? 아니요, 본래 거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혹시 그러면 그 지금 응봉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는 어떤가요? 자, 기준은 이렇게 보세요. 단지를 비교할 때는 항상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아파트끼리 비교한다, 비슷한 것끼리 비교한다. 그럴 때는 얘가 개발을 할 수 있어 없어를 먼저 봐보세요. 네네. 그래서 걔가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라도 더 갖고 있으면은 걔를 가지는 거예요. 네. 부동산의 가치 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 결국은 개발 가치거든요. 네네. 아시겠죠? 네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최종 결정을 잘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면 또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의 빠른 답변 전해드리는 스피드 상담,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는지 보겠습니다. 강서구 가양동 한강타운 아파트 105제곱미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재개발 소식이 있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재개발 소식이 있으면 참 이 타이밍 잡기가 어렵죠. 대표님 언제로 할까요? 네, 아마 그 주변에 재개발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그 대기업 그 공장 부지가 있거든요. 네. 그 공장 부지 개발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 주변이 좋아진다는 소식인 거네요. 네, 그냥? 그렇죠. 일단 좋아지는 거죠. 예. 특히나 이제 공장 부지를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업무타운과 주거타운이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파트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같이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 그 대기업의 그 공장 부지이기 때문에 또 대로변을 또 끼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업무타운 조성과 함께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조성하면서 신규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 가격이 사실 최근 뭐 낮은 건 아니잖아요. 요즘 분양하는 가격 자체가. 왜냐하면 네. 땅값도 비싸고 건축비도 비싸니까. 그러면 일단은 기존의 아파트 대비 훨씬 높은 가격대의 분양가를 형성할 수밖에 없거든요. 신규로 분양되는 것들이. 네. 그래서 현재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본다라면 이곳이 개발이 이제 지금 본격화된다라고 하니 본격화되면서 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점까지는 최소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신규 아파트 분양 가격과 기존의 오래된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너무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네. 약간의 갭매우기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것까지 조금 그것까지 누린 이후에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3억 원 정도의 투자 자금으로 도봉구 창동 동아 청솔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매수해도 될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창동 역세권의 그런 여러 가지 호재 때문에 이제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문자 상담의 개념은 조금 앞서 시청자 상담이랑 조금 비슷한 개념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어떠한 단지를 선택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 어떤 조건, 아파트가 가장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개발의 가치거든요. 그러면 창동 역세권 주변에서는 사실은 동아청솔 입지가 좋습니다. 대단지구 입지가 좋고 비교적 그곳에서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조금 내구 연수가 좀 덜 됐고 그러니까 오래된 연수가 좀 덜 됐다라는 것이요. 그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창동 역세권이 개발이 되고 이 개발을 스타트로 해서 주변 지역 개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이 주변에 모여 있는 단지 중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단지가 무엇이냐가 더 관심이 집중이 대상이 될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동아청솔과
청솔보다 또 많은 단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향후 또 재건축의 호재도 갖고 있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창동 역세권이 남쪽에 있는 오히려 주공 19단지라든가 아니면 조금 뭐 4단지나 1단지 이 정도까지 또 같이 보시는 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정을 잘 내려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스피드 상담은 생방송 시간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상담을 통해서 이 창동역 인근 주변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역세권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과연 역세권 주변에서도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료 강연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어떤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역세권이 어느 곳에 입지해 있느냐에 어느 역세권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공략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네. 어떤 역세권은 원룸, 그러니까 방 하나짜리 오피스텔의 원룸형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방 2개짜리, 또 어떤 곳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또 어떤 곳은 아파트하고 둘러싸여 있으면서 유일하게 미개발지가 된 역세권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을 띠고 있고 다양한 개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들만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효과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작은 금액이면 작은 금액일수록 또 큰 금액은 분산을 통해서 세테크까지 가미한 아주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의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런 역세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정말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 투자 공략이란 주제고요. 합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이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이동주 대표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2-6676-032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열어두고 있고요. 02-6676-0321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네, 고민 들어볼까요? 네, 네. 여기 저 사는 곳은 청량리 한신 아파트거든요. 예. 네, 여유자금이 한 2억 정도 있어서 네. 예, 그 아래 미주 아파트로 가는 게 나은지 예. 아니면 2억 가지고 용산 빌라 투자하는 게 나은지 네. 네,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미주 아파트를 가시려면 지금 거주하시는 곳을 매도하고 보태서 가신다는 거고 미주 네. 아파트를 가지 않으시면 한신 아파트 그대로 거주하시고 용산에 네. 투자하시겠다는 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거주하면서 투자냐 결국은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거냐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저는 일단은 용산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용산이라는 지역이 되게 테마가 좋은 건 사실이지만 거주하면서 투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일단 그 선택하신 단지가 상당히 좋아서 그렇습니다. 선택하신 단지가 왜냐하면 청량리 역세권의 광역 거점으로서 또 교통의 중심으로 발전하는 곳에 있는 곳이면서 이곳이 나중에 재건축이라는 아주 새 아파트로 신규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즉 부동산에서 이야기하는 교통망을 갖춘 또한 그 청량리의 업무타운과 접근성도 있으면서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새 아파트로 바뀌는 조건을 확실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봅니다. 거주 플러스 투자, 즉 거주하면서 투자 수익을 얻을 것이냐 아니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것이냐인데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경우에는 한정된 자금에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꼭 그 생활권을 벗어날 수 없을 때, 이곳을 나갈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아니면 또 주거비 부담을 상당히 낮춰야 할 때, 이럴 때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게 아니고 지금 해당 단지, 고르신 단지처럼 이렇게 개발이라는 확실한 테마를 갖추고 있어서 내가 분리했을 때보다 이 하나에 가서 들어가서 이거를 지키고 있을 때 투자 수익이 훨씬 크다라면 이것을 오히려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지키면서 투자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더 나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지일 경우에는 제가 용산 투자를 분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건데, 이 지역 내에서 향후 가장 랜드마크가 될 단지를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입주하셔서 이게 재건축될 때까지 이 호재를 더 누리시는 게 훨씬 더 투자 수익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시기는 언제쯤?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압박을 가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6월 달과 7월 달에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가세가 된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되면 재건축은 아마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거예요. 네. 요때 딱 매수 시기로 잡으시면 됩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시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그 아들이 서울에 그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아서, 네. 예, 그것을 지금 좀 전망이 어떤지 이런 거 여러 가지 좀 그렇군요.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드님께서 분양받은 아파트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파트 이름이나요? 예, 서울시 노원구, 예, 월계동, 월계동 예, 현대인덕 아이파크 아파트거든요. 인덕 아이파크 아파트요. 2019년 예, 예. 11월 입주네요. 예, 예, 예. 예,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으니까 전문가와 바로 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예, 대표님 인사 예.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드님이 이거 청약해서 당첨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시골이라 아, 우리 잘 모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네네. 대표님한테 이렇게 한번 조언을 네. 받으려고요. 그럼 아드님이 여기 실거주 하실 거잖아요. 예,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그걸 그냥 살아야 자, 하기가 좀 네, 뭐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지역 재건축해서 입주한 아파트 단지인데 예, 예. 바로 옆에 물론 국철이긴 하지만 월계역이라는 역도 있어요. 예, 예. 그게 사실은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은 항상 존재를 해요. 서울에서 서울 예, 예. 역세권의 새 아파트는 항상 프리미엄이 존재를 하고요. 그 예, 예. 지역의 특성이 강할수록 새 아파트 프리미엄이 오래 가는 거고요. 예, 그 예. 지역의 특성이 전형적인 실거주 중심에 조금 약한,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높아지는,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는 게 조금 더딘 지역들은 그 프리미엄의 지속성이 조금 그러니까 좀 짧거든요. 예, 예. 그래도 어쨌건 서울 역세권에 기본적으로 새 아파트 프리미엄 형성되는 게 4년에서 5년 정도까지 기본적으로 형성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새 아파트 분양 잘 받으셨으니까 아드님 예, 예. 입주해서 한 요 정도 예, 예. 기간 기간 동안 또 너무 또 욕심부리고 오래 또 안주하면은 이게 나중에 또 가격 격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예. 한 4, 5년 정도 거주하신 이후에 처분하시고 나오는 게 딱 좋겠습니다. 아, 예. 네. 왜냐면 그리고 이거 처분하신 다음에는 아래쪽에 예, 보면 예. 장인 뉴타운이라는 거대 뉴타운 지구에 대단지가 형성되고 있어요. 예, 예. 네, 이쪽으로 이주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예. 네. 네, 아드님께 지금 들으신 내용을 잘 전달해서 결정을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저 중랑구 면목동의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관련해서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요.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지금 청약을 받으신 거죠? 네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송파구 거여동의 거여 1단지 네. 17평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합니다. 여기는 거주하시는 곳인가요? 아니요, 제 명의는 아니고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는데. 아, 그렇군요. 예. 거여 1단지 전망도 궁금하시고 그리고 사가정 네네.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권 전망도 궁금하시고 자, 두 가지를 알아봐야 하니까 빨리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가정은 그러면 분양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입주 목적으로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예. 향후에 거주하려고요. 아, 그거 잘 받으셨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분양 받으신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역 특성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 분양 받으시면서 지역을 조금 검색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주택지예요, 주택지. 네네. 주택지면서
브랜드를 갖춘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그죠? 네. 그런데 브랜드 아파트가 1000세대 이상 대단지가 들어서요. 그것도 역세권에. 당연히 지역 내 실수요, 지역 내의 실수요, 풍부한 실수도 갖추고 있고 주변 네. 지역에서도 관심을,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경쟁이 심하니까 주변 지역에서도 장안동까지 가도 그렇게 브랜드를 갖춘 대기업 그 새 아파트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수요 유입, 실수요를 기반으로 한 수요 유입이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거주하셔서 입주하셔서 충분히 그 차익을 조금 노려보시라. 한 이 정도 입지에 이 정도 지역 특성이면은요. 앞서 네. 분한테는 제가 약간 지역의 특성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4, 5년 정도 이따 파세요 했는데 이 정도는 네. 한 7, 8년 정도까지 가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시키시고요. 그다음에 거여일단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거여일단지는 그 북일이랑 바로 붙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죠? 북일이랑 같이 붙어 있는 소형평수 위치 중심의 아파트고 북일에가 또 이게 업무지구 조성까지 예정이 돼 있어요. 네. 업무지구 조성되는데 물론 연수는 오래됐지만 그래도 이 업무지구 옆에 있는 소형평수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죠? 네. 역세권을 끼고 있는, 그래서 주변 지역이 좋아지고 북일에와 함께 큰 거대 도심을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유해도 충분하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속 시원한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께서 잠실 주공 5단지 조합원이세요. 네. 1가구 1주택자시고 저는 이제 무주택자로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예, 조만간 재건축을 하면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잠실 5단지 매도 시기를 저희가 네. 오래 보유했는데 놓친 건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주가 있으니까 네. 제가 무주택자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그 전망 좋은 곳으로 해서 제 수준에 맞는 남산 타운 아파트를 한번 골라봤거든요. 아, 남산타운 아파트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전망이 좋은 건지 네. 네, 아니면은 뭐 부모님께 도움을 받거나 대출 무리를 해서라도 네. 강남권으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제 현재 무주택자시지만 본인 명의로 이주할 집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아,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5단지를 20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그동안 계속 갖고만 있어가지고 1가구 1주택자로. 자, 일단 어머님 오래 네. 보유하셨고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무주택 요건을 충분히 갖추신다라는 거잖아요. 네,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현재 분리돼 있고요. 그냥 거주만 네. 같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자, 그러면 명의를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죠, 당연히. 자, 볼게요. 분양에 자, 잠깐 잠실 청약했다가 5단지가 떨어졌거든요. 네? 저는 분양을 몇 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아, 네네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잠실 5단지는 1주택 오래 갖고 있어서 그냥 팔면 어때요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더 보유하세요. 네. 잠실 5단지는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 이상으로 재건축되는 단지고 또 네. 한강이라는 절대적으로 서울에서 가질 수 없는, 갖고 싶어도 갖기가 힘든 절대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유하셔서 나중에 차익 실현시키셔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질 거고, 그럼 지금 현재 대체주택 구입이 아니고 내가 단독 명의로 구성할 수 있는 명의가 남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 명의를 활용했을 때 내가 남산타운 아파트를 살 것이냐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할 것이냐 이자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자, 남산타운 아파트가 물론 리모델링이라는 호재가 있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도심과의 접근성 좋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은 건 분명하니까. 하지만 그 비교하는 대상이 강남권의 아파트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명의를 활용해서. 그러면 네. 앞서 잠깐 뭐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고 대출을 조금 활용하더라도 강남이 낫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강남이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강남권에 이제 지금 현재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집중되면서 지금 사실상 강남권에서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사실상 이제 정지 상태예요, 그냥. 그죠? 네.
이렇게 되면 될수록 강남권에서 비교적 입주 10년 이내에 내구 연한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런 연수를 갖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갈 확률이 높고 또는 지금 시장을 잘 활용하세요. 대규모 입주 단지를 앞두고 있는 그 가격이 흔들려요. 특히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아파트들 공략하시는 것이 오히려 남산타운 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과도 잘 상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들 꼼꼼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동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